안녕하세요. 짧게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일을 시작으로 제가 겪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시어머니와의 우연한 만남에서부터였어요. 흔히 길 가다가 도를 하십니까? 하는 분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난처하게 있던 도중이었어요. 그런 저를 눈치챈 한 사람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절 이끌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아니,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왜 안 오나 싶었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얼른 가자. 당신은 누구신데 모르는 사람 손을 이렇게 덥석 붙잡고 말을 걸어요? 당시에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에겐 너무 감사했지만 피차 모르던 사람이라 경계를 쉽게 풀 순 없었어요. 아유, 젊은 아가씨가 고생 많이 했어. 그러게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 저런 사람이 붙잡으면 큰 소리도 치고 그래야지. 하기사, 저런 사람들은 맨날 거절 잘 못하는 사람들 금방 알아보긴 하더만. 아이,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친구 약속 때문에 온 곳이라서 멍하니 있었는데 그게 좀 어리숙하게 보였나 봐요. 정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아직 약속 시간까지 많이 남아서. 제가 고마운 마음에 차를 한 잔 대접하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하하 웃으며 고맙다고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자 하더군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니, 제가 집에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열심히 교육해서 의사 시켜놨더니 이놈이 결혼 생각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튼 엄마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잘 살았으면 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아휴.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좋은 사람 한 명 소개해 드릴까요? 저랑 친한 언니인데요.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아우,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어쩐지 자네를 본 순간부터 유심히 지켜보게 되더라니. 이런 년이 생길까봐 그랬던 모양이야. 전 시어머니와 대화에 문득 떠오른 언니 한 명을 추선해 주기로 했고, 둘의 만남은 잘 성사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소개팅 뒤에 당황한 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아니 세상에, 저런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야? 너도 제대로 알아보고 나한테 주선해 줬어야지. 얘 의사면 뭐하니? 제발 저런 인간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혼자 살라고 좀 해라. 왜요? 언니 뭐 잘못된 거 있었어요? 그분 어머님이랑 만났을 때는 전혀 그런 집안 같지는 않아 보였는데. 들어봐. 세상에, 나랑 눈 한 번도 못 쳐다보고 입도 꾹 닫고 말도 한마디 안 하더니 그냥 쌩하니 가버리더라. 너도 알잖아. 나 직업도 괜찮고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산차에 길바닥 굴러다닐 싼 시계를 차고 다니니? 의사 맞아? 확실한 거야? 저는 언니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처음 겪은지라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불발된 소개팅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 미안하다며 제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본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라며 초대까지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언니와 통화한 뒤에 주선받은 남자, 지금은 제 남편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유, 미안해요. 내 자식이 원체 쑥맥이라 좋은 자리 추선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됐네. 내가 미안해서라도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어. 아니에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이어져요. 저도 언니한테 잘 안 됐단 이야기 듣고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의 이런 다정한 대접에 저는 언니의 통화에서 들은 태도에 대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이때만 해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식사만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불편할까 싶어 이리저리 신경 쓰는 모습에서 이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답니다. 시어머니와 억지가 조금 있긴 했지만요.
예, 넌 여자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간다는데 남자라는 놈이 배웅은 못할 망정 집에 편안히 모셔다 드리고 와라. 의사 집안 사람답지 않게 어딘가 친한 옆집 아주머니 같은 마인드를 가진 시어머니였죠. 아우, 죄송해요. 제가 괜히 늦게 찾아와서 번거롭게 만들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주시려 한 건데 제가 다 망쳐서 오히려 미안하죠. 그래도 내 평생의 반려까지 엄마가 골라준 여자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어머, 아주머니가 여자 단속도 하고 그러세요? 괜히 제가 나서서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그런 건 아니고 여태까지 살면서 엄마 말대로 안 산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의사가 된 것도 사실 제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머니 선택이셨어요. 뭐 다들 그렇긴 하겠지만 제 꿈이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원하는 대로의 삶만 살아왔다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자라긴 했네요. 제 부모님께는 감사드려야겠어요.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사실 아까 저녁부터 지켜봤는데 그쪽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서요. 저 혹시 제가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도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이제 제 손으로 시작해 보려고요. 저는 수줍은 그의 고백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희는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남편과 제가 만난다는 소식에 불쾌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반대로 누구보다 이 사실을 기뻐했어요. 솔직히 의사 아들이라면 혼사초도 많고 콧대가 제법 높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세간에선 왜 의사 집에 가려면 열쇠 3개는 들고 가야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잖아요. 저도 남편과의 교제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할 땐 각오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모든 면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 아들보다도 저를 더 높게 봐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결혼식 전 제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게 인연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너라는 좋은 신부감을 발견해서 그랬나 보다. 우리 조상님이 너 만나라고 그렇게 너한테 눈이 갔던 거야. 우리 아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지만 잘 봐줘. 앞으로 나도 잘할게. 좋은 직업을 가진 자식을 둔 사람치고는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에 저는 정말 고맙고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근처에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병원을 준비하느라 바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전혀 내색을 안 하는 남편에게 고마웠죠. 게다가 다른 의사 양반이라면 도움 좀 달라는 소리도 했을 텐데 우리 집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고마웠죠. 지금까지 나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앞으로 당신은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 개원 준비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내가 힘이 되어준 게 없어서 미안할 따름이야. 나도 앞으로 당신한테 열심히 하는 아내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둘은 이제 가정도 이뤘으니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일 잘하면 되겠다는 다짐을 나눴죠. 그러다 고민이 생기게 된 것은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깨끗하고 신설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손님이 없는 거예요. 일반 식당도 홍보 없이는 장사가 힘들다더니 병원도 그런가 싶은 생각을 몸소 깨닫게 되었죠. 제가 일을 쉬던 하루는 남편 생각에 잠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사실 오늘 오후에 당신 병원에 갔었어.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더라. 우리도 홍보에 좀 돈을 써야 하지 않을까? 다른 병원은 다 어느 정도 광고 같은 것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일단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있어. 나 믿지? 이렇게 자기를 믿느냐는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니 전 그저 끄덕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녁마다 밥도 먹는 게 시원찮고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서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지는 남편의 모습에 제 고민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것은 저만 힘든 게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내 저 녀석 병원만 열어주면 잘 살 거라 생각했더니 병원 운영을 어찌했기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 아이 그래, 내 원하는 사람들도 아는 거지. 저 녀석이 싹싹한 성격이기를 해. 아이 그렇다고 말주변이 좋아서 응대를 잘하기를 해. 어머니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이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에 들어와서 한숨 쉬고 하는데 얼마나 안쓰러운데요. 한숨 쉰다고 안 되던 일이 해결이라도 된다니? 그 녀석 행동은 안 봐도 비디오야. 아유, 내 친구가 몰래 갔다 왔다는데 망한 병원인 줄 알았단다. 얼마나 놀랬으면 그냥 나가야 하나 싶었다고 하더라. 예? 이상하네요.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았는데 혹시 그 뒤로 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 자식이지만 저렇게 입을 꾹 닫고 산다. 그러니 너라도 가서 막 병원 안내라도 해주고 그러면 어떨까? 응? 아무래도 싹싹한 사람 하나라도 붙어서 같이 도와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그이 병원이니 먼저 이야기는 해볼게요. 시어머니의 걱정은 제 걱정과 같아 금세 서로 해결 방안을 나누기 시작했고 제가 병원을 돕는 방향은 어떤가 이야기하게 되었죠. 저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당장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죠. 여보, 우선 제 말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저 일 그만두고 당신 병원 하는 것 좀 도울까 봐. 왜? 당신도 우리 엄마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뭐 숟가락 떠주지 못하면 밥도 못 먹는 그런 천치처럼 보이냐고. 아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 병원 당신이 어렵게 열게 된 당신 병원이야.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망할 수도 있다고. 난 결혼해서도 이 집안에 걱정이나 끼치는 애가 된 기분이야. 왜 다들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믿어주고 봐주는 사람이 없을까? 당신 말은 내가 믿업지 않으니 병원을 보겠단 거잖아. 왜 그렇게 예민 반응이야? 그런 말 아니야. 당신이 믿업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병원을 잘 운영해 볼 그런 방법을 논의하자는 거잖아. 난 언제까지 간섭받고 살아야 해? 내가 어린애야? 나도 다 큰 어른이야. 병원은 내가 돈을 쓰든 어쩌든 알아서 해볼 테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처럼 굴지 좀 마. 제 행동이 남편에겐 시어머니의 행동과 비슷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평소에도 자기 엄마 말대로 살아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양반인데 제가 그 버튼을 누르게 된 거죠. 이 일로 남편과는 뜻하지 않은 냉전을 겪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저도 적지 않은 우울감을 느낄 때였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냈죠. 아이고, 넌 알고 있었니? 병원 운영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걸. 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운영이 많이 힘들다니요. 그이는 저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넌 어찌 된 게... 아휴, 아니다. 이 어디에 네 잘못이 있겠니? 내가 직접 들었는데 병원 운영이 많이 힘들었는지 청소하던 이모님까지 잘랐단다. 병원 청소라도 잘 부탁드린다고 오랜만에 청소하던 이모님에게 택배 보냈다가 알았다. 예? 이모님이 그만두셨어요? 왜요? 그럼 병원 청소는 누가 하고요? 설마 그이가 직접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그래. 오랜만에 택배 보냈더니 나한테 전화 와서 말하더라. 자기 일 그만뒀는데 앞으로는 이런 선물 괜찮다고. 내 자식이지만 정말 미련하다 미련해. 힘들면 힘들다고 한마디라도 해줄 것을.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니. 집에선 전혀 그런 낌새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저랑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했는데 왜 그 지경이 되도록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내 자식이지만 참 미련해 그놈. 그놈이 너를 힘들게 하긴 싫었던 게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풀이 죽어서 그 시간 동안 혼자서 저 안을 다 혼자서 청소하고 그랬을 게 아니냐. 그런 생각만 하면 내 가슴도 짠하고 그래. 그러니 우리가 이럴 때라도 네 남편 도움이 되어주자.
우렁각시처럼, 응?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명색이 부부인데 그리 힘들었다면 고민을 나눌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낌새도 없고 말도 없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즘 들어 남편이 녹초가 돼서 잠드는 날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나더군요. 얼마 전만 해도 묵묵히 지켜봐 달라는 부탁에 그저 보고만 있었더니 일부러 궁금해서 묻지 않고 그저 남편의 말대로 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잠잔다고 바쁘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 힘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냥 태평하게 산 것만 같아요. 아니다. 그게 왜 네 탓이겠어. 그냥 내가 내 욕심에 자식이 잘 됐으면 해서 그의 의견도 없이 너무 혹독하게 몰아붙인 탓이지. 그러니 이번엔 우리가 그의 힘이 되어주자. 대놓고 가면 불편해하니까 조용히 가서 청소나 이런 것들만 도와주고 오는 거야. 예, 어머니. 저도 이번 기회에 남편 뒷바라지라는 걸 좀 해봐야겠어요. 항상 그이가 불편하다, 괜찮다고만 하니까 참고 넘겼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일로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 병원 청소라도 도와주자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와 날을 잡아 늦은 저녁 병원에 있는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 몰래 가지고 온 열쇠를 가지고 몰래 병원으로 들어가서 어머님과 함께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쿵쿵거리는데 이상하게도 소리가 울리는 느낌이 들었죠. 어머님, 혹시 무슨 이상한 소리 안 들리세요? 여기 이 근처에서 나는 것 같은데, 혹시 도둑인가? 뭐? 도둑? 잠깐 있어봐라. 네가 말하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여기에요, 여기. 아까부터 계속 여기 근처 바닥 청소할 때마다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서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곳으로 가서 바닥을 쓱쓱 밀어다니 거기서 다시 쿵쿵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소리니? 진짜로 여기에 뭐라도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일단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나 들어보죠. 잠시만 조용히 계셔보세요. 전 그 소리가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듣기 위해 바닥에 귀를 대고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바닥에 누워서 귀를 대자마자 이상한 사람 소리 같은 게 들리지 않겠어요? 여사도 제살부살, 뚝뚝 끊겨서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람 소리가 분명하다 싶어서 더 자세히 듣기 위해 더욱 열심히 집중을 했죠. 그러다 뭔가 바닥에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이상하단 생각에 책상을 밀어 거기에 깔린 카펫을 치웠습니다. 세상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병원에 이런 게 있는지조차 궁금할 정도였죠. 왜냐하면 거기엔 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너무 놀란 나머지 어머니와 함께 침을 꿀꺽 삼킨 후 힘을 합쳐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거기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비밀 지하 같은 게 있더군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위에 두고 저만 핸드폰 빛에 의지해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아까 들리던 목소리가 더 확실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죠.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줘. 아까 위에서도 사람 목소리가 들려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막상 목소리가 들리니 곧바로 까무러칠 뻔했죠.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런 병원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갇혀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놀라서 깍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서 내려와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 와중에 힘이 쭉 빠진 목소리로 살려달라 말하던 여자는 점점 가까워진 듯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확실하게 들렸죠. 거기 사람 맞죠? 제발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부탁이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놀란 저는 시어머니와 서로 부둥켜 안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사이 귀여운 건지 바닥에서 온몸을 질질 끌면서 어떤 여자 한 명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와 옷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화장까지 다 번져 있는 상태여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거기 사람 맞잖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상한 남자가 저를 여기다 가뒀어요. 제발 사람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이 안에서 혼자 울면서 사투를 벌였는지 그 여자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공간이 얼마나 어둡고 컴컴한지 잘 보이지 않아 일단 우리는 신고부터 하기로 했죠. 이 모든 일이 남편의 범죄였든 아니든 간에 말이에요. 시어머니 역시 제 의견에 동의한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애미야, 일단 구급차부터 불러라. 아유, 얼른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지. 그런 시어머니 외침에 안심했는지 여자는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119죠? 여기 사람이 갇혀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예. 사거리 쪽에 있는 병원이에요. 네,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친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는데 시어머니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마치 혼비백산이 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는데 저는 점점 가까이 다가온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엉망이던 여자의 정체가 결혼 전 제가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했던 그 언니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언니가 왜 여기에 있어? 아까 그 살려달라던 사람이 언니였어? 언니가 왜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 있던 거야? 어? 누군가 했더니 그 자식 엄마랑 너였니? 너도 그 놈이랑 똑같은 한패지. 그 미친놈이랑 같은 편이 아니냔 말이야. 진정하고 말해봐. 그 미친놈이 설마 내 남편을 말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왜 언니한테 이런 짓을 해? 일단 그건 그렇고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몸은 괜찮아? 얼마나 여기에 있던 건데. 이거나 다 필요 없어 다. 이 나쁜 것들. 이게 전부 다 네 탓이잖아. 네가 그런 인간 소개만 하지 않았어도 난 멀쩡하게 내 삶을 잘 살 수 있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언니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봐. 그래야 내가 변명이든 사실이든 말을 해줄 거 아니야. 내 몸에 손도 대지 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그리고 내가 그 인간이랑 사귀기를 했어? 아니면 돈을 뜯어내기라도 했어?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언니는 이미 대화를 제대로 할 상태가 아닌 듯 보였어요. 순간 앙칼지게 저에게 쏘아붙이는 언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이 쳐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내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꾹 참고 언니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손을 내미는 저를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이거 놓으라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냥 119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병원 문이 열렸는지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올라가서 안내를 해드리라 올려보냈죠. 그런데 언니의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놈이야. 나한테 이런 짓을 한 못된 놈. 악마 같은 놈. 나 좀 살려줘라. 나 좀 도와줘. 너는 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 아까는 다짜고짜 화부터 내더니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영문도 모르는 제 옷자락을 잡고는 놓아주질 않더군요. 저는 답답함에 한숨이 절로 나왔고 하는 수 없이 위로 올라간 시어머니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오는 사람은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너무나 태평하게 이 공간에 발을 디디더군요. 당신, 이게 무슨 일인지 나한테 똑바로 설명해봐. 이 언니는 왜 여기에 가둬둔 거야? 사람을 이 지경 되도록. 내가 그냥 잠깐 입 다물고 조용히 좀 있으라고 여기에 가둬놨어. 왜?
내가 사람이라도 해하려고 했을까 봐? 아이, 설마 당신 나 그런 사람으로 본 거야? 나 못 믿어? 저는 남편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주춤하면서도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지금 이 상황 누가 봐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할 거야. 그러니 나한테라도 제대로 설명해.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라고 이 미친년을 이렇게 가두고 싶었는 줄 알아?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어떻게 몰아세워? 그리고 당신이 내 아내야?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체 무슨 영문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냐고. 둘 다 입을 꾹 닫고 자기 상황만 말을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 해. 그래, 저 여자도 당신 친구라 이거지? 저 여잔 말이야. 우리 병원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방문한 척하며 가짜 리뷰를 써놨어. 그것 때문에 내 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고. 뭐? 내 애를 임신했다고? 야, 너 뚫린 입이 있으면 말해봐. 그날 우리가 뭐 호텔이라도 갔어? 어? 저는 남편이 이렇게 불같이 화내는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늘 화가 나도 조곤조곤 말로 해결하려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보통 사안이 아니구나 싶었죠. 야, 너랑 나 고작 한 번, 그것도 밥이나 한 끼 한 사이야. 그런데 어떻게 애를 임신해? 내가 당신이랑 어디 대단한 사랑이라도 했니? 어? 하루를 뭐 불나방처럼 불같이 태웠냐고.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생사람 잡지 마. 너 왜 네 남편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아무 말도 없어? 어디서 내 아내한테 큰 소리야. 지금 당신 피해의식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 우리 가족이 당신 그 가짜 리뷰 하나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래, 어디 신고해봐. 누가 겁낼 줄 알아? 저는 이런 둘의 싸움을 지켜보다 야차같이 돌변한 남편의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순간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신이 떠오를 정도로 순했던 양 같은 남편과 지금 남편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았죠. 그런 남편을 본 것도 잠시 저는 언니의 행동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을 느꼈어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날 그렇게 매정하게 남편을 거절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일단 두 사람 다 진정하고 당신은 나한테 그 리뷰라는 것 좀 보여줘봐. 나도 일단 눈에 보이는 증거라도 있어야 어느 한쪽이라도 편을 들어줄 거 아니야.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겁먹게 만들었다는 걸 인지했는지 조용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리뷰의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리뷰의 내용은 남편의 말처럼 가관이었습니다. 여기 원장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개원했다는 소식에 찾아갔는데 참나, 이 사람 저랑 자고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홀라당 발 뺀 사람입니다. 저보고 아이도 없애라고 했다고요. 이런 사람한테 진찰받고 싶으면 알아서들 가세요. 남편은 제가 알기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날 언니를 만나고 더 이상 만남을 갖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닐 리가 없었죠. 그리고 언니 역시 저한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는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고요. 언니가 그렇게 죄가 없다면 여기 이 리뷰는 언니가 작성한 글이 아닌가요? 당연하지. 내가 왜 그런 글을 남겨. 너도 생각해봐. 그날 내가 저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이런 쑥맥이랑 주선해줘서 싫다고 하지 않았니? 네, 언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도 언니는 당당히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 직업이 의사란 말 하나로. 그러자 언니는 입을 꾹 다물었고 저는 그녀의 태도에서 이 리뷰가 저 사람이 썼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리뷰는 저 한 개만이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의 동의하에 사진첩에 있던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았고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리뷰는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저번에 리뷰를 달았더니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실을 알립니다.
이 병원 원장 절대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랑 만나고 그렇게 아이까지 만들었으면서 제게 나이를 없애라고 했다고요. 뻔뻔하게 저한테 돈도 빌려달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뭘 믿고 진료를 받으세요? 아주 미친놈입니다. 아주 혼자 자작극을 펼쳐놨더군요. 제가 알기로 여기 병원을 개원할 때 들어간 돈은 전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대출로 마련한 돈이에요. 심지어 아내인 제게 도움을 청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한 번 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 말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이거 정말 언니가 쓴 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앞에 있던 리뷰랑 똑같은 사람이 쓴 글인데. 언니, 우리 남편은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 말할 배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언니처럼 그렇게 하룻밤 선우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제대로 된 말을 내뱉긴 어려웠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제 입에서 나왔죠. 그러나 이게 언니에겐 발작 버튼과도 같았나 봐요. 아, 지금까지 날 그렇게 생각해왔구나. 그래, 난 미끼였던 거지? 어? 너 의사 남편 얻어서 잘 살려고 날 이용한 거잖아, 지금. 내가 바본 줄 아니? 네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일단 나 들이밀어서 잘 보이려고 한 거 모를 줄 아냐고. 말 조심해. 나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도 언니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너 정말 뻔뻔하구나. 내가 그때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지금 이 병원 원장 아내 자리는 내 거였다고. 내 타이틀이 의사 와이프가 될 수도 있었어. 그런데 네가 그걸 앞에서 바로 가로채가? 여긴 내 자리였다고. 이 경우도 없는 년아. 제가 언니의 말에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나서는 순간 제 앞을 가로막으며 남편이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우도 없는 것은 바로 너야. 어디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 너 만나자마자 밥 먹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의사면 돈이 많을 테니 일단 만나주는 대가로 가방부터 사달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그런 사람을 왜 만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나 정도 되는 여자 어디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나처럼 지적이고 교양 있고 직업도 좋은 이런 여자 만나려면 가방 정도는 우습지. 너란 건 반성이라는 게 전혀 없구나. 내가 너 같은 미친 것이랑 결혼을 왜 해? 애초에 김칫국도 적당히 마셨어야지. 여기 핸드폰 줄 테니까 먼저 신고하든가. 경찰 불러. 그래? 내가 못 부를 줄 알고? 내가 먼저 경찰 불러. 너 요즘 세상에 이렇게 여자 가두고 한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니?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내가 바보야? 경찰 불러. 그 앞에서 누구 죄가 더 큰지 한번 보자고. 그 부분은 우리 경찰서에서 자세히 말해보자고. 남편이 이렇게나 당당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언니가 먼저 남편의 병원에 찾아와 해코지를 했고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지하 비품실 창고에서 비품 정리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개무시를 하자 열이 받은 언니가 지하실까지 쫓아갔고 둘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남편이 먼저 밖으로 나가면서 문이 잠겨졌는데 열받은 남편도 그냥 냅뒀다고 하네요. 이날 언니는 정말 경찰을 불렀고 우리가 불렀던 119와 함께 곧이어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남편과 언니는 화가 잔뜩이 난 상태였기에 그나마 가장 정상적이었던 제가 그들에게 상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다행히 언니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약간의 탈수 증상만 있는 상태였고 남편도 제정신이었는지 여자를 손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더군요. 그저 리뷰나 자기 근처를 맴돌며 괴롭혔기에 거기에 가둔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고 경찰서에 모두가 모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당했던 피해 사실, 그리고 저것이 저질렀던 일들 모두 정리해둔 증거입니다. 이거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경찰들은 일단 남편이 건네는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내 놀란 눈으로 언니를 보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저 일단 증거 관련된 사실 일부를 여기 가해자에게 보여줘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어떤 잘못인지는 쌍방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서요. 예, 자기가 한 일이니 자기가 더 잘 알겠죠. 그냥 다 보여주세요.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다 궁금하네요. 남편의 자료를 건네받은 언니의 안색은 사색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이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아, 사실은 제가 그 비품실 지하에 갇힌 적도 피해를 본 사실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랑 사소한 마찰로 인해서 생긴 일이랍니다. 크게 갈래도 없어요. 그냥 합의 필요하면 하시죠. 저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꾸나 싶어서 경찰의 동의를 받고 남편의 증거 자료를 하나씩 봤어요. 그러자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라는 것은 아주 미친 여자였어요. 저는 그 리뷰가 이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의 자료에는 가짜 초음파 사진에 남편을 합성까지 한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며 해코지한 사실도 있더군요. 이게, 이게 정말이야? 여기 있는 일들이 모두 사실이냐고. 당신,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이게 다 사실이야? 그래. 당신이나 엄마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단 걸 알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그리고 이런 일도 내가 나서서 처리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우, 당신 바보야? 이렇게 큰일이면 일단 나한테라도 먼저 이야기했었어야지. 우리 합의 같은 건 없으니까 알아서 해요. 오늘부로 나도 당신이란 거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그 미친 여자와의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편의 잘못이 있으니 불리한 부분도 응당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제게 내뱉는 말과 지금까지도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던 사실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도 다 전했고 시어머니 역시 적잖이 충격을 받았었죠. 당신 정말 이런 일이라면 당연히 나나 어머님께 이야기나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걸 혼자서 그렇게 아등바등 숨기면서 해결하고 있었어? 당신 바보야? 당신한텐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럼 나는 뭐가 돼? 어머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겠냐고. 미안해. 이번 일은 온전히 내 힘으로만 해결하고 싶었어. 처음에는 그런 리뷰 다 삭제 요청하고 아니라는 해명글도 적고 그랬는데 소문이라는 게 무섭더라. 이미 그런 이야기가 한 차례 돌았는지 손님들은 없고 걔는 계속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 초조했어. 그래서 그렇게 밤마다 서재에 가서 한숨을 쉬었던 거구나. 그리고 나한테 의지하면 또 자신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처럼 느껴져서 그랬던 거고? 그래. 나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당신이랑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아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지는 못할 망정 이런 문제에 휘둘리고 있으니 내 마음도 절대 편치 못했다고. 전 그런 남편을 한번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어깨에 고개를 푹 숙이곤 한참을 그렇게 있더군요. 당신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 그래도 말이야, 부부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서로를 위해 힘쓰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난 어머님처럼 내 자식이 잘 살길 바라니까 어머님이 당신한테 했던 것처럼 강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서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야.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질 않는 걸 어떡해. 난 당신처럼 용기 있지도 혼자서 일을 하는 것도 힘든 사람인데.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애쓴 사람이잖아. 지금 이건 그저 우리 사이에 잠시 대화가 부족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서로 많이 공유하고 살아. 응?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남편과 진정한 부부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엔 서로의 사소한 일들도 숨기지 않고 하나하나 공유하면서 이야기해 나가는 중이죠. 그리고 그 미친 여자는 공갈과 협박으로 벌을 받았고 저희 남편도 사람을 가둔 걸로 똑같이 벌을 받게 되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대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며 감명이 되긴 했지만 정말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었어요. 차라리 결혼 초반에 이런 일이 있으니 액땜했다 치려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큰 액땜했으니 부디 잘 살라고 하더군요. 세상엔 우리 부부와 같이 대화가 부족해 서로를 잘 모르고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제 이야기로 애청자분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혹시라도 지금 가정에 생긴 일들이 서로의 마음을 터놓지 않아서 생긴 일은 아닌지 돌아보라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앞으로는 행복한 가족만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